나는 점이가 내 옷과 이불과 엄마까지 차지하는 게 싫고 불안하기까지 했다. 엄마는 점이 걱정해 잠을 못 이루고 나는 점이를 버린 게 들킬까봐 잠이 오지 않았다. 우리 애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덩치도 않는 소리 5살이었잖아요. 점이 계집애 때문에 또 엄마 등만 봐야 하잖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 새끼.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최숙미 작가님의 점이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은 2018년 한국소설 2월호에 소설이 당선되어 등단을 하셨는데요. 수필집으로는 칼 가는 남자, 소설집으로는 데이지꽃, 면사포 등이 있습니다. 점이는 최숙미 작가님의 신작 소설인데요. 점이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던 의문을 찾아 소설 속 여행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하소담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점이, 최숙미. 후텁지근한 한낮이 소란스러웠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점이가 어린애처럼 엄마를 부르며 뛰어들어왔다. 채소를 다듬던 엄마는 고무신을 질질 끌며 점이를 껴안았고 낮잠을 청하던 아버지도 부채질을 해주며 반겼다. 야, 언니는 안 보여? 그제야 점이는 씨름이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어 나를 흔들어댔다. 온 가족을 끌어안고 어리광을 부리던 점이가 방학 동안 배낭여행을 떠나겠단다. 국내 곳곳을 다니며 인생을 성찰해보고 싶다고. 아버지는 계집애가 혼자 무슨 배낭여행이냐고 나무랐다. 엄마는 언니 휴가 내서 같이 가라고 해도 손사래를 치며 나더러 시집 가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나 많이 하란다. 첫 코스부터 비밀이라고. 코스를 말해버리면 설렘이 덜할 것 같다나. 유세를 떤다고 핀잔을 주면서도 부모님 걱정하니까 엽서 자주 보내라고 일렀다. 엄마는 여행 다니면 제대로 못 먹는다며 점이가 좋아하는 닭백숙에 잡채와 방아잎이 들어간 고추전으로 한상을 차렸다. 점이는 어릴 때처럼 눈치를 봐가며 식탐을 부렸다. 짐짓 잡채 그릇을 밀고 당기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언니가 게임을 거부하네. 계집애, 똥배가 쑥 나오게 다 먹어라. 점이는 새삼스럽게 옛날 일을 추억하며 가족들 사랑을 확인했다. 가슴이 뻐근하도록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잠자리에선 엄마 품에 안기며 어깨너머로 내게 혀를 내밀었다. 머리통을 한 방 먹이고 엄마 등에 바짝 붙어 점이 어깨를 도닥였다. 의심의 여지 없는 한 가족이었다. 이른 아침 식구들이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갔다. 엄마를 끌어안은 점이가 나를 빤히 보고 편지 꼭 하겠단다. 당연하지. 이틀에 한 번씩은 써야 한다고 우격다짐을 했다. 버스가 들어왔다. 점이는 큼지막한 배낭을 짊어지고 버스에 올라 손을 흔들었다. 엄마는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아버지는 큰 소리로 조심하라고 일렀다. 나는 긴 이별이라도 하는 것처럼 가슴이 서늘하고 콧등이 찡했다. 점이가 버스 뒷좌석으로 와서 양손을 흔들었다. 우리 점이 많이 컸네. 버스가 떠나는 모습 뒤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꼬마 점이가 어른거렸다. 점이는 밤마다 엄마 등에서 칭을 대다가 아침에야 잠이 들었다. 엄마, 얘 내 이불에 오줌 쌌잖아. 점이는 내가 이불을 걷어내고 소리를 질러도 깨지 않았다. 나는 점이를 보내버릴 구실을 잡은 듯 소란을 떨었다. 엄마는 이불이야 빨면 될 것을
애 잠 깨게 소리 지른다고 야단을 쳤다. 나는 점이가 내 옷과 이불과 엄마까지 차지하는 게 싫고 불안하기까지 했다. 설마 우리 집에 살게 하지는 않겠지. 엄마는 점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나는 엄마 사랑을 내줘야 했다. 점이가 내 눈치를 봐가며 응석을 부리는 게 얄미워 눈총을 주면 엄마 품으로 더 파고들었다. 밥 먹을 때면 머리통을 쥐어박아 버리고 싶었다. 갈치 토막을 손으로 집어 먹어버리지를 않나. 계란찜은 자기 것인 양 끌어안고 퍼먹었다. 더 얄미운 건 석회투성이에 똥개같이 부스스하던 머릿결이 윤기가 나고 얼굴에 살이 올라 아버지 사랑까지 받는다는 거였다. 나는 온통 신경이 곤두서서 말끝마다 퉁퉁거렸다. 점이가 우리 집으로 온 건 일주일 전이었다.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는데 아이 우는 소리가 났다. 엄마 아버지와 나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후다닥 뛰쳐나갔다. 엄마가 아이를 더없어 끌어안았다. 아이 몸에서 흙먼지가 풀썩일 때 소름이 쫙 끼쳤다. 날씨도 쌀쌀한데 이게 웬일이야. 엄마는 아궁이 앞에서 아이를 녹이고 아버지는 아랫방 가마솥에서 따뜻한 물을 퍼왔다. 너 작은 옷 좀 가져오너라. 나도 얼떨결에 작은 옷가지와 양말을 갖다 줬다. 엄마는 김이 나는 물수건으로 아이를 깨끗이 닦이고 옷을 갈아입혀 안방 아래목에 묻었다. 배고파요. 엄마는 깜빡했다는 듯이 한 그릇이 채 못 되는 보리밥에 숭늉을 뜨고 동치미와 멸치로 밥상을 차렸다. 아이는 손등이 터 딱지가 더덕더덕한 손으로 볼이 미어지게 밥을 먹었다. 숭늉까지 먹고 멸치 접시를 핥았다. 엄마가 삶은 고구마를 주자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더니 배가 불룩해졌다. 어디서 왔니? 아이는 큰 눈동자를 굴리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름이 뭐니? 점이. 몇 살? 손가락 5개를 펴 보이며 5살이라고 했다. 5살이라고? 엄마는 3살 배기같이 작은 점이를 안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안쓰러워했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엄마가 점이를 안고 눕자 엄마 품으로 쏙 들어갔다. 동생과 내가 잠잘 때마다 다투던 엄마 품을 점이는 나와 다투지도 않고 차지해버렸다. 놀랐지만 오늘만 양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엄마 등을 보고 누웠다. 동생이 죽고 난 뒤 늘 보던 엄마의 등 같았다.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돌아 누워 나를 안아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던지. 등의 손가락으로 엄마 얼굴을 그리다가 밀쳐졌던 순간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 등은 문 없는 벽 같아서 답답하고 외롭고 슬펐다.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 점이가 잠을 자는지 쌕쌕거렸다. 나도 어느새 잠이 들었다가 아이 울음소리에 깼다. 엄마가 점이를 업고 어르고 있었다. 아랫방 아버지가 끙끙 소리를 내고 마당가 몽구도 짖었다. 점이는 엄마 등에서 잠이 들었다가도 이부자리에 누이기만 하면 자지러지게 울었다. 엄살 같은데 엄마는 내려놓지도 않고 업은 채 밤을 새웠다. 나까지 잠을 설쳐 때려주고 싶었다. 아침이 되니 점이가 이 풍선을 불어대며 곤하게 잤다. 엄마는 부엌을 들며 날며 점이를 들여다보고 나더러 아이 깨지 않게 조용히 하란다. 잠자리도 뺏겼는데 아이 깬다고 조용히 하라는 엄마가 미웠다. 밥상도 아랫방에다 차렸다. 아버지는 말없이 식사만 하고 엄마는 소풍 갈 때의 나처럼 들떠 있었다. 엄마, 왜 그래? 뭐가? 쟤 때문에 엄마가 이상해졌잖아. 엄마는 학교 나가라며 밥상을 들고 나갔다. 하룻밤새 점이가 엄마를 뺏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설마 엄마가 나를 본체만 채 하던 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 학교 갔다 오니 엄마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혀 짧은 점이 말을 따라하고 있었다. 언니라고 해봐. 언니? 네 언니 아니거든. 엄마는 내가 괜히 심통 부린다며 점이볼에 뽀뽀를 했다. 뽀뽀하지 마. 엄마가 나한테만 하던 뽀뽀를 점이한테 하는 게 싫어 소리를 지르고 점이를 밀쳐버렸다. 엄마는 나를 야단치고 입을 삐죽이는 점이를 일으켰다. 엄마가 변했어. 나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점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엄마, 쟤 내일 보낼 거지? 안 보낼 건데. 왜? 네 동생 하려고. 싫어, 싫다고. 조용히 해 이거사. 애 깨겠다. 아침에 배를 들썩이며 자는 점이가 꼴도 보기 싫어 엄마 몰래 발로 툭툭 차버렸다. 점이는 몸부림을 몇 번 치다가 다시 곤하게 잤다. 얼마나 얄미운지. 절대로 우리 집에 살게 하지는 않을 거야. 아버지에게 다짐을 받아야만 했다. 아버지, 쟤 오늘 꼭 보내야 돼요. 엄마하고 얘기해 보마. 안 돼. 그냥 아버지가 보내버려요. 웃기만 하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어 억지로 손가락을 걸고 학교로 갔다. 혹시 엄마가 보내지 않겠다고 우기는 건 아닌지, 나중에 보내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신경이 곤두서 공부도 잘 되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내달려 집으로 왔다. 집안이 조용했다. 점이를 보낸 게 틀림없었다. 책보를 마루에 던지고 놀러 나가려는데 방문이 삐거덕 열렸다. 점이었다. 너 왜 안 갔어? 눈치를 보며 방문을 닫으려 했다. 문고리를 잡고 나가라고 다그쳤다. 점이가 입을 삐죽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울어? 나는 우르대는 점이가 미워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마당으로 따라 들어온 애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거지. 거지가 왜 너희 방에 있어? 불쌍하다고 하룻밤 재워줬어. 좀 이따가 보낼 거야. 애들을 몰아내고 엄마를 찾아 텃밭으로 갔다.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얼른 애 보러 가란다. 왜 안 보냈어? 어딜 보내? 쟤네 집으로 보내면 되잖아. 나 이제 쟤하고 같이 자는 거 싫단 말이야. 그럼 아랫방에서 아버지하고 자면 되겠네. 엄마. 나는 싫다고 당장 보내버리라고 화를 냈다. 엄마는 점이가 가엾지도 않느냐고 했고 나는 엄마가 보내지 않으면 내가 보내버릴 거라며 집으로 내달렸다. 엄마도 하던 일을 팽개치고 따라왔다. 엄마보다 한 발 앞서 방문을 열어젖히며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점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는 내 등짝을 후려쳤다. 못된 기집애.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불쌍한 애 봐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제가 싫단 말이야. 아버지가 지게를 내려놓으며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했다. 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내일 데려다 줘라. 동네도 모르는데 어디로 보내요? 우리 애가 싫다고 하잖아. 잔말 말고 보내. 엄마는 아버지 말에 더는 대꾸하지 않았으나 보낼 마음이 없어 보였다. 저녁밥을 먹는 내내 엄마가 점이 챙겨 먹이는 소리만 났다. 점이도 눈치가 보이는지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찍으며 배가 볼록해지도록 받아먹었다. 그날 밤도 점이는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고 나는 벽 같은 엄마 등을 보지 않으려 돌아누웠다. 아버지가 수소문에 점이네 동네를 알아냈는데도 엄마는 보내지 않았다. 나는 말끝마다 짜증을 냈고 엄마는 야단을 치거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점이가 언니라고 부르면 부르지 말라며 노려보았다.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하고 늦게 온 날 안방에 있던 점이가 손가락으로 이불을 가리켰다. 내 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였다. 밖으로 뚜껑을 여니 밥이 바닥에만 깔렸다. 내 밥 먹었니? 점이는 눈동자를 굴리며 도리질을 했다. 배가 빵빵하도록 먹어치운 게 틀림없건만 거짓말까지 하니 미칠 것만 같았다.
방문을 확 열어젖혔다. 야, 당장 나가. 장롱 틈새로 숨어드는 점이를 끌어내 마당에다 밀어버렸더니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어댔다. 점이 울음소리에 엄마가 달려올까봐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나왔다. 어디든 버리고 올 거야. 점이네 동네는 멀었다. 어떻게 우리 집까지 왔는지. 다른 동네에 데려다 놓고 와버릴까? 학교 갔다 오니 없어졌다라고 하면 엄마가 믿을까? 동네를 벗어나 논 웅덩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논둑에 앉아 웅덩이에 돌멩이를 던지며 생각을 했다. 점이는 놀러 나온 줄 아는지 나를 따라 웅덩이에 돌멩이를 던지며 퐁퐁 소리를 냈다. 운 흔적도 없이 잘 놀았다. 이대로 두고 가버릴까? 집에 갔다 올 테니까 놀고 있어. 나도 갈래. 안 돼. 달아나면서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점이가 언니를 부르며 앙앙 울어댔다. 휑한 들녘에서 아이가 울어대니 멀리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되돌아가 데려왔다. 점이는 또 내가 달아나 버릴까봐 뛰면서 따라왔다. 5일장이 서는 둔포 장터로 갔다. 사람들 틈에 두고 와 버리면 될 것 같았다. 장날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많지 않아 고민스러웠다. 장터를 두리번거리던 점이가 알사탕 가게 유리문에 붙어섰다. 가만가만 뒷걸음질을 쳐 골목으로 숨었다. 점이는 내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알사탕에 정신이 팔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때다 싶어 냅다 뛰었다. 엄마가 소쿠리를 들고 들어왔다. 나를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점이를 부르며 방으로 들어갔다가 눈이 희둥그레져 나왔다. 점이 어디 있니? 몰라. 애 안 보고 뭐 했니? 학교 갔다 오니 없었어. 내 밥도 다 먹어치우고. 나는 점심도 굶었단 말이야. 엄마는 내가 점심을 굶었다는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점이를 부르며 집안 곳곳을 찾아다녔다. 장롱을 열어보고 곳간이며 마굿간, 돼지우리와 변소, 우물속까지 들여다보며 점이를 불렀다. 있을 리가 없지. 내가 버리고 왔는데. 가슴이 쿵쾅댔지만 시치미를 떼고 한마디 더 했다. 걔네 집에 갔겠지. 그때서야 엄마 눈빛이 달라지며 캐물었다. 너 바른 대로 말해. 점이 어디 있어? 나도 못 봤다니까.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엄마는 저녁밥도 하지 않고 점이를 찾으러 나갔다. 동네를 돌아와서는 축담에 풀썩 주저앉았다. 나는 엄마가 동생이 죽었을 때처럼 슬퍼 보여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등짝을 얻어맞고 쫓겨날 것만 같아 입을 꾹 다물었다. 배도 고플 텐데 어린 것이 어디로 갔을꼬. 엄마는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밤중 개 짖는 소리에도 나가보았다. 엄마는 점이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나는 점이를 버린 게 들킬까봐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 품으로 파고들 수도 없어 천장만 보다가 잠이 들었다. 아침밥을 차리는 엄마 눈이 퀭했다. 학교 갈 때 점이가 있으면 꼭 데려오란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학교 잘 다녀오라는 말도 않고 한숨만 쉬는 엄마가 미웠다. 절대로 데려오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 자는 척하고 일찍 누웠다. 엄마는 아버지한테 핀잔을 들으면서도 점이 걱정을 했다. 우리 애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덩치도 않는 소리. 5살이었잖아요. 죽은 동생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엄마는 바보 아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와? 동생이 죽고 날마다 우는 엄마 등만 보는 거 나도 엄마만큼 슬펐다고. 점이 계집애 때문에 또 엄마 등만 봐야 하잖아. 정말 싫고 짜증나고 슬프기까지 하다고. 2살 아래 동생은 나와 같이 홍역을 앓았다. 내가 더 아팠지만 나는 갈치구이를 받아먹고 살아나고
나보다 덜 아팠던 동생이 갑자기 죽었다. 그때는 죽는다는 게 뭔지 몰랐으나 동생이 없어져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는 오래도록 슬퍼했다. 동생이 묻힌 뒷산을 바라보며 울었고 달이 뜨면 중얼거리며 울었다. 동생을 묻으러 갈 때 달이 떴었다고. 저 달빛이 우리의 무덤에도 비칠까? 동생이 죽은 후로 엄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았다. 밤마다 칭얼대는 나를 할머니가 데리고 자며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엄마는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았고 나는 엄마 눈치를 봤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나는 목이 쉬도록 울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울었고 엄마가 나를 안아줘서 울었다. 엄마는 날마다 내 머리를 빗겨주고 나를 데리고 밭에도 가고 둔포 장터에도 갔다. 엄마 품에 폭 안겨 잠드는 게 얼마나 좋던지. 나는 날마다 공주가 된 것 같았고 울 일도 없었다. 그렇게 차지한 엄마 품을 점이가 뺏어가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애를 봐줄 수가 있겠어. 엄마는 점이가 동생을 닮지도 않았는데 왜 예뻐할까? 동생이 살았으면 초등학교 2학년일 텐데 5살짜리 점이가 어떻게 동생이 될 수 있겠어? 죽은 애는 잘하지도 않나? 학교에서 집으로 오려면 장터를 지나오는 게 빨랐지만 점이를 만날까봐 큰 길을 걸어왔다. 점이 못 봤니? 못 봤어요. 엄마는 점이가 사는 동네를 찾아가 봤으나 아이를 못 봤다고 했단다. 내일이 5일장인데 엄마가 장터에서 점이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나. 엄마는 동생이 죽었을 때처럼 또 달을 보고 울었고 나는 보고 싶지 않아 눈을 찔끔 감아버렸다. 아침에 일어나니 엄마가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다. 엄마를 영영 잃을 것 같은 등이었다. 아버지가 죽을 끓이며 혀를 찼다. 학교 간다고 나서는데 아버지가 따라 나왔다. 점이 보거든 데려오너라. 며칠만 있다가 보낼 테니까. 하루 종일 엄마 등이 생각나서 속상하고 아버지는 눈치를 챈 것 같아 불안했다. 엄마가 5일장에 갈 수 없어 다행이긴 해도 점이가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았다. 장터를 한 바퀴 돌아봤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구석진 데서 꼬마 녀석들이 꼬챙이로 뭔가를 찌르며 놀려대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점이었다. 해코지 당하는 똥개처럼 몸을 움찔거리며 울고 있었다. 사람들 뒤로 숨어 점이를 지켜보았다.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꼬마 녀석들을 쫓았다. 그때서야 흙투성이가 된 점이가 일어섰다. 우리 집에서 뭐든 먹어치워 볼록하던 배가 홀쭉해졌다. 절대 아는 척하지 않을 거야. 내 옷은 왜 입혀가지고. 옷 때문인지 동생을 닮은 것도 같았다. 해코지하던 녀석들을 쫓아가 패버리고 싶었다. 어떤 아주머니가 뭔가를 지어주며 혀를 찼다. 너희 동네로 가거라. 굶어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혀를 찼다. 친척이 그 동네 산다는데 뭔 일이 있는 모양이라고. 동네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나와버린단다. 에휴, 어린 것이 눈치는 빤해서. 점이는 장터를 돌아다녔다. 들킬까봐 골목길로 숨어들어 집으로 오고 말았다. 엄마는 기운도 없으면서 점이 찾아봤느냐고 소문도 못 들어봤냐고 따지듯 물었다. 내 눈치를 보던 아버지가 염소 고삐를 건네며 나가자고 했다. 자꾸만 눈물이 찔찔 나서 애먼 염소를 걷어찼다. 아버지가 발 언저리에 염소 말뚝을 박으며 점이 있는 데를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한테만 말해봐. 아버지도 걔 데려오고 싶어요? 너도 데려오고 싶잖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는 거냐? 걔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 착하니까. 엄마도 점이도
걱정돼서 우는 거지? 점이 오면 엄마는 또 나 사랑하지 않을 거잖아요. 엄마가 너를 믿는 거지. 너는 공부도 잘하고 혼자 뭐든지 잘하니까. 그래도 점이 오는 건 싫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내 동생 생각이 나서 그런 거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느냐고 했다. 아버지 말이 맞긴 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점이가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는 나만의 엄마였으니까. 아버지는 며칠만 데리고 있다가 보내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나는 엄마를 믿을 수가 없어 끝까지 싫다고 했다. 점이를 데려올 생각은 없었으나 점이가 죽어버렸을까봐 겁이 났다. 아버지가 일하는 틈에 장터로 내달렸다. 데려오는 건 멍청한 짓이야. 숨어서 보고만 올 거야. 장터에는 사람이 없고 점이만 뻥튀기 옆에서 닭처럼 흙을 헤집고 있었다. 주머니에 고구마 말린 게 있어 멀찌감치 던졌더니 점이가 잽싸게 달려가 주워 먹었다. 나는 장터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다. 야, 개집애야. 화들짝 놀란 점이가 나를 알아보고 종종거리며 다가왔다. 네가 똥개야? 언니. 점이는 반색을 하면서도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불안한 눈동자를 굴리며. 빨리 엎혀. 점이는 엉겁결에 내 등에 엎였다. 토요일 책보처럼 가볍더니 점점 무거워졌다. 야, 잠들지 마. 언니 힘들어. 몇 번을 흔들어 깨우면서 집에 도착했다. 엄마가 후다닥 나오며 점이를 부르고 아버지가 잠든 점이를 받아 안았다. 업고 오느라 힘들었겠다. 나는 마당에 서 있었다. 집을 나가버려야 할까? 엄마는 내 등짝을 후려치면서 못된 계집애라고 쫓아내겠지? 이제 엄마 사랑은 끝난 거야. 동생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어. 점이를 눕히고 온 아버지가 등을 떠밀었다. 애 밥 줘라. 엄마는 아무 말도 않고 밥상을 차려왔다. 내 밥만 있었다. 점이도 배고파. 깨면 먹일 거야. 배고파서 쓰러진 거라니까? 엄마는 퉁퉁대는 나를 와락 껴안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 새끼. 엄마는 달을 보고도 울지 않았고 점이는 내 껌딱지가 되어 닮아갔다. 그렇게 점이가 우리 가족이 되고 공부도 곧잘 하더니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다.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온 점이는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놓고 가방을 쌌다. 서울로 대학도 가고 자취도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며 어린애 취급 좀 그만하라고 가족들 입을 막았다. 걔집에?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렇지. 어떻게 서울로 대학은 보내셨대. 엄마 아버지 생각해서 앵간히 돌아다니고 와라. 밥도 짓고 언제까지 내가 부엌대기 노릇을 해야 하니? 언니 걱정하지 마. 오자마자 내가 밥 당번 할 테니까. 편지 꼭 해? 그럼. 닷새쯤 지나니 수원이라며 엽서가 왔다. 수원 화성을 둘러보는 중이라고. 국수쟁이라 가는 곳마다 국수 먹는 재미가 쏠쏠하단다. 나도 엄마도 여비를 제법 줬건만 밥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것 같지 않아 걱정이었다. 두 번째 엽서도 수원이었다. 깨끗하지도 않은 여간비가 비싸기만 하다고. 수원에서 며칠 더 묵을 거란다. 주소가 없으니 편지로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속을 끓이는 중에 열흘째 연락이 끊겼다. 아버지는 계집애를 혼자 여행가게 내버려뒀다고 속상해하고 엄마는 엽서를 보낸 곳을 찾아가 봐야 한다고 안달을 했다. 나는 보건소에 이틀간의 휴가를 내고 엄마와 수원으로 가는 차를 탔다. 수원역 근처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다.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당했을까봐 엄마는 눈물바람이고 나도 손이 떨리고 말에 두서가 없을 정도였다.
실종자 명단이 적힌 곳에 점이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었다. 실종자는 왜 그렇게도 많은지 사진을 받아든 순경은 가출 아니냐고 물었다. 엄마가 우리 점이는 착한 대학생이라고 펄쩍 뛰니 그런 여자애들이 많아서란다. 중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꼭 좀 찾아달라고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다. 나이든 순경이 요즘 계집 애들이 겁대가리가 없다며 서류철로 책상을 내리쳤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쁜 애 취급부터 하냐고 했더니 엄마가 내 입을 틀어막으며 밀치고 나왔다. 저 양반들 심기 건드려 뭐가 좋겠냐. 점이를 찾아주기만 하면 고마운 일이지. 나는 저들이 점이를 찾아주기나 할는지 의구심만 생겼다.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지만 엽서를 보낸 우체국 근처 아무 여관이나 들어가 점이 사진을 내밀었다. 여관 주인들은 예쁘다는 말만 할 뿐 별 관심도 없었고 알아도 모른다고 할 사람들 같았다. 며칠을 헤맸지만 아무 단서도 못 찾고 내려왔다. 아버지도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볼이 홀쭉해졌다. 온 가족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날을 보냈다. 아버지는 점이가 생모 찾으러 간 것 같단다. 점이가 떠나기 전 지나치게 가족을 안심시켰던 게 그런 의도였을까? 어릴 적 애들에게 떠돌이라 놀림당하고 온 날 우리는 점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다. 점이는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언니 등이 따뜻했던 것만 기억난다며 엉엉 울었다. 충격이 컸던지 열감기로 며칠을 앓았다. 더는 울지 않았으나 지나치도록 엄마 치마꼬리를 잡고 살았다. 아이여서 그런지 온 가족의 사랑에 언제 그랬냐 싶게 명랑해졌다. 사춘기 때도 밝고 예쁘게 잘 자랐으나 나름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했을 것도 같았다. 나는 퇴근 후에 점이가 살던 동네를 찾아가 수소문을 했다. 최근에 점이가 왔었단다. 친척집도 이사가서 외갓집 동네를 알려줬다고. 점이 생모는 남편이 죽고 얼마 후 애를 친척집 마당에 들여놓고 가버렸단다. 팔자 고쳐갔는지 몰라도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그 집도 사는 게 변변찮은데 제대로 거두었겠냐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떠돌던 애가 잘 자라서 신통하더란다.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렸을 점이가 가여워 목이 메었다. 우리는 점이에 대해 추측해 나갔다. 점이가 누구에게서든 생모가 소원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을 거라고. 아버지는 생모를 찾지 못했거나 찾았더라도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점이 생모가 과거를 숨기고 새 가정을 꾸렸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우리의 추측이 맞는다면 기다리면 될 일이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점이에게서 전보가 왔다. 귀가 중이라고. 온 가족이 날밤을 새우고 마지막 버스에서 내리는 점이를 끌어안았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씩씩한 척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연락을 못했단다. 피곤하다기에 일찍 재웠더니 다음 날도 내리잤다. 잠이 깨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말 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다. 밥은 제대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았다. 밤마다 엄마와 나는 점이를 가운데 두고 누웠으나 눈만 감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니 어렸을 때처럼 엄마 품을 파고들었다. 나는 손을 뻗어 점이를 품은 엄마를 안았다. 그때서야 친엄마를 찾아갔다고 했다. 만났니? 아니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모는 만났는데 엄마 행방은 모른대요. 이모는 잘 사시더냐? 점이는 고개만 저었다. 엄마, 이모부와 조카는 남인가요? 엄마가 벌떡 일어났다.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을까봐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무슨 일인지 말을 해라. 점이는 고개만 젓고 또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점이를 흔들다가 가슴을 치며 다그쳤다. 나도 엄마만큼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지만 엄마를 말려야만 했다. 엄마, 나중에. 이게 나중에 할 말이냐? 엄마, 제발. 점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니? 점이는 더 이상 말을 않고 눈을 감아버렸다. 나는 엄마를 떠밀고 나와 끌어안고 울었다. 어떡하니 우리 점이? 집에 왔으니 다행이라며 마음을 추스르고 들어갔다. 점이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이든 할 것 같아 무릎을 맞대고 앉았다. 이모가 다시는 오지 말래요. 좋은 꼴 못 본다고. 그때서야 점이가 훌쩍거렸다. 엄마와 나는 점이를 덮치듯 끌어안았다. 엄마는 언제라도 이모를 찾아갈 수 있지만 혼자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점이는 이제 친엄마를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을 거라며 눈물을 훔쳤다. 이모는 엄마가 자기를 왜 버렸는지 아는 것 같은데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 술 취한 이모부 등장에 물어볼 새도 없었고 더 나쁜 얘기가 나올까봐 겁도 났단다. 못 만난 게 잘 된 건지도 모른다며 자리에 누웠다. 고른 숨소리에 자는 것 같아 우리도 잠을 청했다. 잠깐 잔 것 같은데 점이가 없었다. 후다닥 나가보니 평생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다가가 어깨를 감쌌다. 언니 고마워. 무슨 소리야? 장터에서 언니가 나를 업고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미안하지. 철이 없어서. 떠돌이로 살다가 죽었을까? 어떤 경로로든 우리 집에 왔을 거야. 엄마가 간절히 원했으니까. 그랬을까? 너는 엄마의 달아이야. 문 베이비. 문 베이비? 점이가 살짝 웃는 것 같았다. 내가 말했잖아. 5살 동생이 죽었을 때 엄마는 달만 보면 울었다고. 엄마에겐 그 아이가 너였어. 그런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질투했게. 그 사실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 버림받을까 봐. 그땐 이미 우리 가족이었잖아. 언니가 놀려대는 애들 혼내줘서 너무 좋았어. 당연하지. 언니, 중학생 때부터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 그랬을 것 같아. 친엄마를 찾지 말았어야 했을까? 아니야, 잘했어. 나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걸. 몸 추스르고 이모한테 가보자. 안 가. 악다구니 하는 이모도 싫고 다 역겨워. 차차 감정이 달라지겠지만 말이라도 하니 고마웠다. 제 딴에는 다 컸다고 큰소리 쳤어도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어린 20살 대학생이었다. 새벽 이슬이 내릴 때까지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사랑해주는 가족들한테 친엄마 찾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단다. 만났다면 더 고민스러웠을 것 같다고. 또 다른 행복일 거라고 했지만 모르겠단다. 점이는 판도라 상자에 못질을 해버렸을까.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생모를 찾아 헤맨 날들의 허기를 채우듯 뭐든 잘 먹더니 볼살이 통통해졌다. 누구 닮았냐고 묻지 않는 게 우리 집 금기어지만 나는 누구 닮아 이렇게 예쁘냐고 발그레한 볼을 꼬지곤 했다. 문 베이비니까. 남은 방학 동안 밥당번을 하겠단다. 매일 엄마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내 도시락을 쌌다. 도시락 맛있게 먹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용돈 좀 넉넉히 주란다. 하는 거 봐서라고 응수를 하며 점이가 건네는 도시락에 입을 맞추었다. 오늘의 소설 점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따뜻한 가족 소설 읽었어요. 마음이 훈훈해지죠? 네, 여러분도 좋았죠?
자,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